인구 감소로 애국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는 판에 수준 높은 경력 시니어를 나이로 인해서 일자리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되셨나요? 주명렬입니다. 2070년 우리 사회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48%로 증가해서 길 가는 사람 10명 중 5명은 영검 세대가 됩니다. 지구상 인구 1000만 명 이상 나라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변합니다. 인구가 노령화해 가면서 출산은 받쳐주지 않으니 생산 가능 인구는 현재 70% 선에서 50년 뒤에는 45%로 낮아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51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쪼그라듭니다. 노년 인구의 증가는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입니다. 경제사회 전체 구조가 더디게 움직이면서 연금, 건강, 요양, 교통 등 사회복지 비용은 걷잡을 수 없이 부담을 주게 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6070 플러스 인력, 시니어들입니다. 지금 매일 하루에 650여 명 신생아가 태어나는가 하면 2300여 명은 65세로 들어서는 나라입니다. 절대 인구의 감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규 부처를 만들겠다는 등 인구 증가를 꾀하지만 이거 인구를 초고속으로 늘릴 수 없는 현실을 우린 직시해야 합니다. 소위 베이비부머의 중심 세대인 60년대생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아 올라오는 70년대생은 저희 세대인 프리부머 세대보다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자산, 시니어의 인적 자산을 활용해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원 빈국이라고 하지만 우린 넘쳐나는 경험과 견력으로 다져진 대량의 시니어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T,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원자력, 심지어 전쟁용 무기 생산에 이르기까지 수출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끌고 지키며 활동하는 리더들은 이제 60년대생에서 70년대생으로 연령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들 신시니어 인력은 높은 교육 수준의 고급 인적 자원들입니다.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1500만 명에 이르며 학사학위 이상 시니어는 1370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32%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3명 중 1명은 대졸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대한 인력이 연령에 의해서 현역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산으로 들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 후반을 실망과 우울함, 분노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 부양 살기에 바빴던 지난 세월에 경제적 노후 준비는 빈약했고 길고 긴 남은 인생 후반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 대비책이 없습니다. 인구 감소로 애국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주는 판에 수준 높은 경력 시니어를 나이로 인해서 일자리 밖으로 밀어내는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4500만 인구 마지노선 설치와 배벌사를 주창한 KRP 은퇴협의 제안을 상기해 봅시다. 첫째, 배벌사, 배우며 벌며사는 노령사의 캠페인입니다. 직업전환 교육을 통해서 배우며 필요업종에 따라 벌며 6070 플러스 인력이 생전의 직업 경력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직종의 교육을 통해서 시니어 인력이 벌며 살아가도록 하는 캠페인입니다. 둘째는 정년에 관계없이 필요 인력은 기업과 근로자가 쌍방협의해서 근로기간을 연장해가는 방안입니다. 정년 연장은 노사 간 간극이 너무나 큽니다. 그냥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퇴직이 가까운 인력을 협의해서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을 하향시켜가는 방법입니다. 고령화를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겪은 일본 기업이 전반적으로 실행하는 계속고용 방안입니다. 이 방안을 한국 기업도 확장해 가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는 여성 노동력 활용입니다. OECD 회원국 남녀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은 73.8%입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으며 여성 경제활동은 매우 저조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여성 노동력 활용은 우리 사회가 보유한 제2의 커다란 인적 자원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런 인구 구조 속에서 생산 가능 여성 인구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근로시간 개편이나 정년 연장 방식이 아니라
기존 틀을 개선해 일할 수 있는, 일하고자 하는 인력을 흡수하도록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는 근로 문화와 기업 인사, 그리고 고용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KRP 대한원 제자협회는 24일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여성 근로자 활성화 관련 협약식을 갖습니다. 넷째는 재정 투입으로 만드는 노년 일자리 개선안입니다. 노년 일자리로 정부는 연 100만 명이 넘는 최대 고용주가 돼버렸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노인 일자리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재정 투입 노인 일자리는 개선해야 할 문제를 계속 못 고친 채 해마다 되풀이되며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 일자리는 중앙정부, 광역시도, 시군구로 나눠서 3분의 된 예산이 각각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냄비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같은 도 안에서, 같은 시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해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갖게 해줘야 합니다. 경기도 안에서는 경기도 어느 군이든지, 또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 어느 구든지 수요가 있는 곳에 자유롭게 이동해서 일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지자체 냄비 현상, 마음만 먹으면 시행령 문서 하나로 고칠 수 있는데 복지부는 난색을 표합니다. 경륜형 공익활동 일자리는 20년 전 20만 원에서 지금 29만 원입니다. 7080 플러스들이 사회 참여를 유도해내고 있는 이 일자리는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프리부모 세대들입니다. 재정 투입액의 70%를 차지하는 이 용돈도 안 되는 이 일자리는 결국 고용 통계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나 전전정부 어찌 그리 같은지 정말 노년층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KRP 은퇴협은 2023년 보건복지부의 일자리 총량 10%에서 20%로 또 공익형 40만 원대 지급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자리는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ILO나 OECD 권고안을 들먹거리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재정 투입 일자리의 한계를 아는 만큼 민간기업 연계 생계형 일자리 구축, 노인 일자리가 근로자의 한 축을 담당하게끔 상향시키고 그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불, 지자체 냄비 현상을 또 없애고 유능한 여성 근로자들을 일터로 불러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준비되신 나의 주명령이었습니다. 구독, 댓글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